짜자잔! 안녕 친구들! 지난 시간에 어린이 박물관에서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내용을 간추리면서 듣기를 해봤었죠? 자,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자, 오늘은 그 메모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너희들이 들은 내용을 알맞게 정리하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자, 메모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러 갈까요? 자, 그럼 안녕! 자, 친구들, 오늘은요, 맞아요. 지난 시간에 내용을 간추리면서 듣기를 해봤었는데, 자, 여기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메모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메모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 어떻게 하면 좋다 그랬었죠? 간단히 정리하는 거. 자, 들은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간단히 정리하는 게 메모를 잘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요. 자, 오늘은 142쪽입니다. 자, 142쪽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여러분들 보니까 142쪽에 이게 뭘까요? 자, 우리 앞에서 메모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글로다 쓰는 거를 적었었는데 여기는 뭔가가 이렇게 동그라미도 있고 길도 있고 꼭 가지치기 한 것처럼, 그쵸? 자, 이렇게 된 모양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복을 물어다 주는 제비를 한 번 더 듣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여기 가로 안에 비어있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할 수 있겠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조상은 제비를 복과 재물을 가져다 주는 좋은 새라고 여겼습니다. 제비는 주로 음력 9월 9일 즈음 강남에 갔다가 3월 3일 즈음에 돌아오는데 우리 조상은 이처럼 홀수가 겹치는 날을 운이 좋은 날이라 하여 길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좋은 날에 떠나 좋은 날에 돌아오는 제비는 그만큼 영리하고 행운을 가져다 주는 동물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제비가 들어와 둥지를 틀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고 반겼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 어때요? 자, 가로 안 채울 수 있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2번이나 들었고 이번 시간에도 한 번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음력 9월 9일부터 3월 3일 어디에 갔다가 돌아와요? 어디? 그렇지, 강남. 자, 우리나라 강남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돌아온다.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은 뭐가 겹치는 날이 좋은 날이라고 했다고요? 좀 어려운 낱말인데 홀수라는 말이 있어요. 홀수. 여기에서 9, 9, 3, 3 이게 다 홀수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제비, 복을 가져다 줌. 자, 보니까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써놨네. 그쵸? 자, 요거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쪽도 한번 볼까요? 자, 아래쪽은 여기에 중요한 내용을 주제로 이렇게 딱 써놓고 그 다음에 옆에다 썼어요. 자, 우리 조상이 생각한 제비 무엇과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 했었나요? 그렇죠. 복과 재물. 재물은 뭐예요? 어떤 좋은 물건과 돈, 뭐 이런 걸 말하겠죠? 자, 그렇게 생각한 까닭 좋은 날에 떠나 돌아옴으로 영리하고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함.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죠. 자, 위에 있는 정리는 보통 우리가 생각금을 형태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메모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표현하는 그 글쓰기 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네, 이게 바로 생각금을 형태로 메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들은 내용을 생각금을 형태로 정리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무슨 글을 쓸까 하는 내용을 머릿속에서 번뜩 떠오르는 생각을 이렇게 생각금으로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다시 정리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자, 이런 형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박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메모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메모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오늘 배운 이렇게 생각금을 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모의 형식은 다양한 모양으로 할 수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 중요한 내용을 짧게 정리했다는 거, 간단하게 정리했다는 요것만 지키시면 어떤 모양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볼 거를 선생님이 들려주려고 해요. 자, 143쪽 보실래요? 선생님이 동물을 치료하는 직업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듣고 실제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것처럼 한번 메모를 해볼 거야. 자, 메모를 해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나와 있는 한비처럼 정리해도 좋고요. 이렇게 줄을 동그라미 그려서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놓고 좋고, 아니면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생각그물로 해도 좋아요. 그렇죠? 뭐 이런 형태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을 치료하는 직업. 흥부는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주고 복이 담긴 박씨를 얻었습니다. 요즘이라면 제비의 다리를 고치기 위해 동물병원에 갔겠죠? 이렇게 동물병원에서 동물의 병을 치료해주는 직업을 수의사라고 합니다. 수의사는 애완동물부터 가축, 야생동물, 희귀동물까지 모든 동물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여러분도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요? 수의사가 되려면 질병이나 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또 흥부처럼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어때요? 와, 내용이 많아서 선생님 어떻게 정리할 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됐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들은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거, 동물을 치료하는 직업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누구에 대한 설명? 동물 치료하는 사람인데, 자, 선생님 문제 내겠습니다. 세 글자예요. 동물을 치료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세 글자? 그렇지. 수의사. 수의사라고 해요. 자, 그럼 결국은 이 글은 수의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수의사는 어떤 동물들을 치료한대요? 그쵸. 집에서 키우는 가축. 또 사람들이 키우지 않지만 들이나 산에서 자라는 야생동물, 또 우리가 잘 못 보는 희귀동물까지. 자, 이게 다 뭐예요? 가축, 야생동물, 희귀동물 다 통틀면 뭐예요? 모두? 그렇지, 동물이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을 진료하는 의사, 사람이 아닌 모든 동물을 진료하는, 치료해주는 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수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대요? 수의사가 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된대요. 왜? 그치. 동물에 대한 지식이나 동물의 질병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대요. 공부만 많이 해서는 되느냐? 아니라 자, 흥부처럼 어떤 마음도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흥부처럼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선생님이 한 번만 더 들려줄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세요. 자,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선생님이랑 내용 정리했으니까 조금 더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올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동물을 치료하는 직업. 흥부는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주고 복이 담긴 박씨를 얻었습니다. 요즘이라면 제비의 다리를 고치기 위해 동물병원에 갔겠죠? 이렇게 동물병원에서 동물의 병을 치료해주는 직업을 수의사라고 합니다. 수의사는 애완동물부터 가축, 야생동물, 희귀동물까지 모든 동물을 치료해주는 의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요? 수의사가 되려면 질병이나 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또 흥부처럼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자, 잘 들으셨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중요한 내용 뭘까요? 뭘까요? 중요한 내용. 수의사. 자, 수의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수의사. 자, 그래서 수의사. 뭐 하는 사람? 그쵸. 동물을 치료하는 사람. 동물을 치료하는 직업. 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 생각 그물을 하나 만들고요. 자, 또 여러분들이 동물에 여러 가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까부터 들었죠?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가축, 야생동물, 희귀동물까지 모든 동물을 치료하는 직업. 그치, 이거 됐죠? 자, 수의사가 되려면 또 중요한 거 있었잖아요. 수의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동물에 대한 전문 지식. 필요해서, 그래서 어땠대요? 공부 많이 해야 된대요. 공부 많이 해야 해. 그치? 많이 해야. 자, 또 수의사가 되려면 또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치?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동물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 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금을 형태로 정리했지만 여러분들은 앞에 나오는 이제 한비처럼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좋고요. 줄에 맞춰서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 복을 물어다주는 제비 제목 빼고 동물을 치료하는 직업. 첫 번째 수의사란. 두 번째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다가 내용을 쓰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쓴 메모를 보고 우리가 메모에서 꼭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이거는 빠지면 안 돼. 자, 뭐냐? 그렇지. 중요한 내용이 꼭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내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면서 중요한 낱말을 중심 쓰면서 짧게, 간단히 이렇게 쓰셔야지 메모라는 게 완성이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거는 정리한 게 아니고 메모가 아니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글을 듣고 메모를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짧은 글이었지만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공부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